그러면 마지막 팩트체크 키워드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선방위, 내란, 옹호, 오정환, 재등판 이라는 키워드인데요. 자, 윤석열 파면에 따른 그 6.3 조기 대선을 위해 이제 선거방송심의위원회, 이른바 이제 선방위가 지금 구성이 됐습니다. 그런데 이 선방위의 구성이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죠. 그 이유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측근이자 방송장악 논란의 핵심 인물 류일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일방적인 임명 때문이지 않습니까? 자, 이 객관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 아무래도 클 수밖에 좀 없을 것 같습니다. 위원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? 류일임 방심위원장이 청부 민원으로 논란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벌써 이제 3년차 접어들었습니다. 예, 그렇죠. 방송사들에 대한 무더기 법정 제재, 그게 법원에서 다 기각이 되고 그것 때문에 그 수억 원의 혈세를 낭비했다는 점 하나하고, 두 번째는 그것을 반대하는 그 방심위 직원들에 대한 탄압, 네. 공익 제보자들에 대한 탄압이 있었고, 세 번째로는 직원 중에 한 분이 양심 선언을 했습니다. 예, 청부 민원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유일임 위원장의 발언을 폭로를 했는데, 이분이 무단으로 이제 휴가를 가고 며칠 동안 행방불명이 됐다가 다시 복귀해서 이제 불완전한 상태에서 선방심의 구성을 하는데, 뭐 구성을 해야 되는 것은 도리가 없다 하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, 그렇죠. 오정환이라는 이 분의 경우는 MBC 제3노조 출신이고요. 예. 그다음에 22대 총선에서도 그 최악의 심의를 했다. 아까 얘기했던 계속 기각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되고, 그다음에 이 발언도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. 네, 민주당의 맞습니다. 집권은 탄핵 강풍 때문이다. 우파의 견제 기능이 마비돼서 외교 경제 정책이 무너졌다. 라는 허무맹랑한 주장을 하는 사람을 선방심의에 그 임명했다는 것은 결국은 유일임 방심위원장이 헌법재판소에 이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 대해서 정면으로 부정하는 행위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,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오는 그 18일 날 가방이 그 전체 회의가 있어서 이 문제 다루고, 제가 16일 날 현안 질의가 있는데 이 문제를 좀 깊숙이 검토를 하겠습니다. 네. 이 오정환이라는 인물, 내란 옹호뿐만 아니라 서부지법 폭동 자체도 이제 옹호하는 그런 여러 논란의 망언들을 좀 쏟아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근데 요 관련해서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없는가? 이게 좀 궁금합니다. 일단은 내란 그 선전죄에 해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. 근데 이 내란이라는 것이 대한민국 역사에 이렇게 많이 일어나진 않았잖아요. 그러니까 예. 뭐 판례라든지 그런 게 뭐 정립되어 있지는 좀 어려운데, 일단은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범죄 아닙니까? 네, 그러니까 그렇죠. 이를 옹호했다는 것은 당연히 내란 선전죄로서 충분히 판단받아봐야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이거 고발 대상이 될 것 같고요. 고발 아직 안 했나요? 지금 오정환에 대해서? 최근 거에서 정리해서 네. 지금 고발해 주십시오. 예. 네네. 그리고 이제 또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도 볼 여지가 있거든요. 아. 그래서 그 부분까지도 한번 같이 고려해가지고 네. 확실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. 사실 예. 이게 저희가 민주당이 그동안 이런 이제 불법적인 행동, 그다음에 자극적인 말, 이런 거는 좀 저희가 관용을 베풀었어요. 맞습니다. 그 가급적 고발하지 않고 선의를 갖고 저희가 이제 대응을 해왔는데, 이번에 민주파출소를 하면서 사실 좀 많이 하는 거 아니냐라는 국민들의 그런 지적도 있을 수 있는데, 사실 국민의힘은 저희보다 훨씬 더 많은 그 고소고발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면 저희가 그동안 제도가 있고 법이 있는데 조금 이제 좀 덜 했죠. 맞습니다. 너무 덜 했습니다. 덜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많이 하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한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고, 그리고 사실 왜 그렇게 되냐면 또 자기 검열을 좀 하는 편이죠. 우리는 공권력에서 좀 취약돼 있고, 검찰이나 경찰이 사실 저희가 이렇게 고발하면 무고죄로 되치기 당하는 건 아니냐, 이제 이런 그 법을 잘 모르는 정치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이 먼저 됐는데, 이번에 그런 걸 불식시키고 네. 좀 제대로 대응해서 함부로 남용하지 않도록 저희가 네네. 공익 변호인단과 함께 호흡을 맞춰서 일 처리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자, 근데 자격 미달의 오정환 의원이 그 윤석열 파면 이후죠. 사흘 뒤에 이제 본인의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 있는데요. 그것도 좀 함께 보도록 하죠. 자, 보면은
단 한 번 맛봤던 자유와 번영을 되돌리는 게 너무 안타깝다. 저항의 역사도 반복되어야 한다라면서 역시나 내란을 정당하고 폭동을 조장하는 듯한 발언을 또 하기도 했는데, 문제는 이 사람이 맡게 될 직책이 이제 선거 기간 동안에 송출되는 방송에 대해서 이걸 이제 심의하는 역할이라는 점에 있어서 더 심각한 문제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러면 이제 끝으로 저희 이런 여러 이제 논란의 문제들, 신고를 꼭 주셔야 되는데 하시는 방법 저번부터 계속 말씀드렸지만, 민주파출소 들어가셔서 홈페이지 상단에 신고하기 탭을 들어가셔서 신고를 해주시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분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 해주시자면요. 그게 좀 불편해서 네네. 좀 그러면 아는 분들, 우리 당의 국회의원, 뭐 시도 의원들도 예. 있고 하니까 그렇죠. 그냥 뭐 지역위를 통하는 방법도 있을 지역위도 거고요. 있고, 그다음에 중앙당 홈페이지 그 파출소가 아니더라도 제 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. 네. 010-5381-5374입니다. 저한테 직접 주셔도 됩니다. 김현 네. 국회의원 개인 연락처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반영해드리겠고요. 또 하나는 이제 어저께 그 X에 그런 글이 올라왔습니다. 제보를 했는데 잘 안 다뤄지는 것 같다는 얘기가 있으신데요. 사실 저희가 충분히 다 수용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, 혹시라도 놓친 게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린 번호로, 뭐 전원규 변호사님 번호로 할까요? 예, 좀 상관없습니다. 제 번호로 010-5381-5374, 그리고 국회의원 회관 313호입니다. 저희 의원실과 제 번호로 제보를 해주시면 제가 민주파출소로 다시 네. 제보를 해서 다뤄줄 수 있도록 최선의 네.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드리고, 두 번째로는 저희가 거짓말 시리즈를 쭉 내는데 그게 이제 폰트와 이게 눈에 잘 안 띈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, 사실은 저희가 1회부터 84차까지 동일한 포맷으로 가고 있거든요. 동일하게 홍보를 해야지 이게 그래도 그나마 눈에 들어온다, 이런 생각 때문에 하고 있는데 내용이 조금 길 때도 있습니다. 네. 성격에 따라서. 예, 그런 부분을 이제 최대한 반영해서 저희가 시리즈물도 잘 네. 담아서 당원들과 지지자들과 국민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네.